자, 해외 선물의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해외 선물 시에 꼭 알아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이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보다는 큰 레버리지를 갖죠. 또 해외 선물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 발표에 주목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의 각 종목의 특성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의 만기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 관련주들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 크루드 오일,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 선물 현재가 화면을 보시면 만기 최종 거래일자, 만기일자가 FND가 만기거든요. 만기일자가 종목마다 다 나옵니다. 골드는 골드대로 만기일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수는 지수대로 또 만기일자가 최종 거래일 만기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가 화면을 보시든 아니면 또 만기 거래가 종목별 만기일자가 쫙 나오는 증권사마다 화면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 만기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강제 결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롤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결제가 다가오는 그 월물은 꼭 정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다음 월물로 거래를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꼭 종목별로 만기는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보다 큰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경제 지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큰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레버리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라는 것은 작은 증거금으로 대량의 선물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지렛대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수익금과 손실금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해외 선물의 레버리지는 거래소가 변동성과 거래량을 감안을 해서 증거금을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화면이든 증거금률을 보면 이 위탁 증거금률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5일에 대한 증거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선물 현재가를 보면은 위탁 증거금, 미니 S&P 경우에는 현재로는 6,600불, 에너지 경우에는 현재 4,290불. 좀 지난번보다 좀 틀려졌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작년에 작성을 한 거라. 그래서 위탁 증거금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 증거금은 증권사마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가 가장 큰 종목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국채 선물인데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레버리지가 60에서 70배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요구되는 증거금도 적습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증거금이 높아져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증거금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은 증거금을 높게 설정을 하고, 그게 나스닥 항생지수의 경우 증거금이 높은 이유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이 현재 8,360불이에요. 높죠. 5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죠. 그리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게 홍콩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우리나라 따지면은 천만 원 가까이 내외적으로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해외 선물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는요,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크루드 오일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레버리지는요, 크루드 오일에 비해서 금 선물이 레버리지가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 변동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변동성이 보통 150에서 300틱 사이 약 2% 내외에서 움직여요. 금선물의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한 번에 터지면 하루에 400에서 500틱 경우의 변동성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즉, 평소 때는 변동성은 적지만 이슈나 통화화폐 경제에 민감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엄청난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금선물이 레버리지가 오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가 크다고 더 위험하다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각각의 종목 특성을 알고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을 거래를 하는 것이 일단 해외 선물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비율은요, 공식적으로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경되는 이 증거금률에 따라서 종목별 거래 단위를 곱해보고 가격으로 나누면 레버리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일을 한번 볼게요. 오일은 한 계약당 1000배럴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한 계약당 오일은 1000배럴로 기준이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1000배럴을 산다라고 하면 2805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한 계약을 매매하려면 2805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800달러는 증거금이에요. 증거금인데 실제적으로 드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1000배럴을 사려면 2805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가가 74불이라고 오일의 거래 지수가 74불이라고 예상을 할 경우에는 한 계약을 사려고 하면 무려 3,007만 900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계약을 매매하려면 2,800이 아니라 37,900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한 계약을 매매하려면 그냥 증거금으로 2,800달러만 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약 13배가량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배에서 18배, 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23배에서 28배, 예, S&P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배에서 25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상세 증거금을 참고를 하시면 내가 지금 오일이 얼마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는 건지, 금이 얼마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는 건지 각 종목별마다 레버리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해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